K-팝과 K-드라마 또 K-뷰티까지 한류 열풍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에 따라서 한국 유학이라든지 또는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데 글로벌 인재 양성과 또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역대 최대 응시 인원인 37만 명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책임 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김영곤 원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책임운영기관이란 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의 성과 또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먼저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관리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 운영의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 조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경우에도 2001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지금까지 한국어 능력시험을 83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작년에 연간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관 핵심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도 도입 20년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보고 국민들과 학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성과를 창출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의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의 김영곤 원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립국제교육원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국제교육 협력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재외국민교육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90년대 이후에 글로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 분야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함께 지금 16만 명 정도 유학생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함께 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고 외국 학생들을 저희 장학금으로 초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 1,300명 정도 매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한국어 능력 시험 부분을 저희 원에서 출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7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외국 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아마 이제 초중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어민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강사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선발해서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 보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관 이름 앞에 국제자가 들어가는 기관치고 오래 고생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인데요.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현재 상황 어떤지 또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인사를 초청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동포 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외국에 있는 동포 자녀들을 300명 이상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오프라인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는 교사가 1대1로 상담을 하는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 홍보 관련도 저희가 기존에는 한 20여 도시를 대학과 함께 나갔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이제 나가지 못하고요. 다만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시스템을 이제 대학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사이트에. 그런데 올해 12월까지는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국 유학, 한국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방역 기준을 맞춰서 국내외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37만 명이지만은 지금까지 17만 명 정도만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방역이 철저한 국가를 중심으로 28개국에서는 시험을 여전히 보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방역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역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더욱 철저히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으로 이제 토픽을 이렇게 봐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픽 시험을 IBT 체제로 지금은 이제 필기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PBT로 되어 있고요. IBT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의 행안부 설명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소신껏 일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둬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책임 운영 기관 지정 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유일한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31일 이제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원의 이제 비전 부분을 일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교육협력 대표기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문성, 직원분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제일 큰 기준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 말하기 시험이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는데 국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으로는 뭐 대학, 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 전 국민이 아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작년에 국가 품질 경영대회에서 책임 운영기관 최초로 산업부 장관상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계신데 이번 질문은 글쎄요 다른 기관장들께서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행안부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GKS 이제 해외 유학 홍보와 그 다음에 토픽 시험을 이렇게 37만 명을 이렇게 본 것을 큰 성과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부분 유치를 저희가 대학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16만 명을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비 유학생 비율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한 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1인당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10만 명이면 1조 6천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 효과가 크고 그다음 우수 인력을
저희가 유치해서 국가 경쟁력,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능력 시험 토픽의 확산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83개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97년부터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280만 명이 이제 달하는 시험을 누적 인원이 되고 140배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시행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7개국에서 신규 시행을 했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나 토플 영어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은 저희 토픽은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의미 있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프를 함께 보셨습니다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방증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지만 16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네, 외국인 유학생 16만 명은 저희 전체 대학생 비중으로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OECD 평균은 조금 못 미치지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과 함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우선 해외 유학 박람회를 이렇게 매년 한 20개 장소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유학 박람회를 제가 대학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요. 한 6천 명 정도 학생들이 이틀 동안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학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현지 국내 학생들의 이제 학업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상담센터를 통해서 7개 언어 전문 상담원들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코트라와 함께 유학생들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학생 온라인 스포츠 전형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인재들을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것, 이것과 함께 반대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혹시 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국비 유학생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이든지 그다음에 이준식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도 국비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배려계층과 그다음에 특성화고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별도의 전형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대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웨스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배우고 여행도 할 수 있는 6개월에서 18개월짜리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우수한 선생님들이 파견되어서 그 나라의 교육력을 키우는 교사 해외 파견 사업도 있습니다. 교사 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서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국내 수학과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나간 선생님은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얘기인데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이 매년 역대 최대를 갱신하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각각의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들에 있는 응시생들이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좀 손쉽게 보기 위한 방법, 뭐랄까요, 응시자의 접근 기회를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내외에서 6회 정도의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국내외 절반 정도씩 응시 인원이 있습니다. 37만 명 중에. 그렇지만은 시험이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시험이 이제 자리가 나게 되면 바로 이제 자리가 차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행 기간도 이제 확대하는 동시에 국외 시행 지역도 확대하고, 그리고 시험 횟수도 한 번 보던 데는 2번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영어뿐만 아닌 다른 언어를 통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PBT, 지필 시험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IBT로 지금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회를 보고 있던 것을 16회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말하기 IBT를 개발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 영역,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IBT 테스트는 내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후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우리 K-팝의 어떤 맹활약에 힘입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보다 이렇게 손쉽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집중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한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고객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인 신남방, 신방, 북방 정책에 맞추어서 GK 학생이라든지 유학생을 늘리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AI 시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저희 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저희 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제교육원의 김영곤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